자, 25회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지금 기운이 많이 빠졌어요. 미리 채점을 좀 해봤는데 예. 닭들이 아주 멀리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자, 1번 토기 토기 사용 연대 시대 순으로 한번 나열해보자 그랬어요. 이건 중요하잖아요. 토기는. 자, 더티 토기는 언제입니까? 철기입니다. 철기. 철기는 뭐? 술 먹다가 속이 간이 썩었다 그래서 뭐야? 검은 간. 아직 청동기는 젊으니까 청년이니까 뭐야? 붉은 간. 기억나죠? 그죠? 예. 자, 미송리시 토기, 예, 청동기부터 쓰이죠. 청동기부터. 예. 그 다음에 이제 덧무늬 토기, 이게 뭐야? 신석기지. 이름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 무늬 토기가 형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누구야? 빗살무늬 토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덧띠 색인 무늬 토기는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했고, 빗살무늬 토기와 한 500년간 공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석기에서 청동기 과도기야. 순서는 디귿, 리을, 니은, 기역. 정말 오랜만에 우리 소희가 1번이 맞았어요. 1번을 맞았는데 문제는 뭐야? 이제 2번이죠. 자, 갑니다. 출발은 아주 산뜻해요. 좋아요. 옳은 거랬어. 삼국은 활발한 정복활동을 통해 중앙집권체제가 형성되면서 최상급 지방행정단이자 최상급 지방행정단, 요즘 말로 하면 뭘까? 도 정도 되겠지. 이게 뭐라고요? 부, 방, 주를 두고 그 아래 성이나 군을 두었다. 삼국의 지방행정조직은 그대로 군사조직이기도 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기억.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제도 운영은 신분제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관등제도와 관직제도 운영은 신분제, 다른 말로 뭐야? 골품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다. 그래서 골품과 관등표 우리 연락에 공부했던 거 3번 문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1번이 이게 뭐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뭐가 틀린 말이야 도대체? 2번부터 봅시다. 뭐가 틀렸는지. 고구려에서는 처려 근지가 지방장관으로 파견되었다. 지방장관은 뭘 말하는 거야? 지방장관, 내 조선시대 할 때 되는데 지방장관은 그냥 지방관이 아니고 지방장관이라고 할 때는 뭐야? 관찰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도단위. 그럼 고려시대 지방장관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뭘 해야 될 것 같아? 욕살이야. 욕살. 부, 방, 주잖아. 부, 방, 주 할 때 오부, 욕살. 욕살을 지방장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 밑으로는 그냥 지방관이라고 하는 거. 디귿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자치가 유지되었다. 그렇지 않죠. 여기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되고 일단 촌에는 파견되지 않지. 신라에서는 십정 군단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삼국통일을 이루겠다. 틀렸지. 뭐가 틀렸어? 통일 후에 구서당 십정이지. 아니 삼국이라고 그랬잖아. 삼국시대는 육정, 그랬다가 통일 후에 구서당 십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다시는 안 할 거니까 진짜로 해볼게요. 자, 집안은 뭐야? 오부, 오방, 오주로 나누죠. 자, 그 다음 뭐라고요? 고려군은 뭐라고요? 성. 그 다음 뭐라고요? 촌. 이렇게 가죠. 백제는 뭐야? 방, 군, 성, 촌 이렇게 하고. 신라도 주, 군, 성, 촌 체제로 가잖아요. 진짜 마지막에 그랬어. 고구려는 뭐라고요? 고구려는 부잖아. 고부지간에 욕이 나온다 뭐야? 욕살. 백제는 뭐라고요? 방, 령. 신라는 뭐? 군주. 군주는 무슨 왕? 지증왕. 자, 막 자루 막 손바닥 맞을까? 군주. 그 다음 뭐라고요? 총관. 661년 문무왕. 그 다음에 도독. 785년 원성왕 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성. 여기 뭐라고요? 그래, 도사. 우리 고구려의 고유어로는 처려 근지. 한자식 표현으로는 도사. 혹은 뭐 어떤 표현에서 이제 여기를 대성, 여기를 뭐 중성,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성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요? 군장. 여기는 뭐? 도사. 여기는 뭐? 당주라고 하다가 이제 뭐라고요? 태수. 여기는 뭐라고요? 도사. 통일 후에는 이제 군 밑에 뭐야? 이제 현체제. 통일 후에는 군 밑에 현체제, 현에는 현령파이 난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이 말단 초는 뭐야? 지방관이 파행되지 않았다. 그죠? 예. 자치가 유지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3번 갑니다. 가는 진골, 나는 육두품, 다는 사두품. 가나다는 모두 귀족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당연하지. 두품이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귀족이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3두품, 2두품, 1두품이 있었는데 통일을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화한다? 평민화했다. 그리고 원래 17관등은 뭐야? 경위야, 외위야. 경위지. 외위는 다시 따로 11관등이 있었지. 하지만 외위 11관등 어떻게 한다? 통일 과정에서 외위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된다. 그러니까 자, 통일 과정에서 뭐가 사라진다? 1, 2, 3두품이 어때요? 두품이 사라지고 무슨 화한다? 평민화했다. 또 통일 과정에서 뭐가 소멸한다? 경위제는 남아있고 외위제가 어떻게 한다? 소멸했다. 라는 거, 이런 거 외워두셔야 돼요. 니은 관등을 가진 사람이 기역 관등으로 오르면 중앙관부의 장관이 될 수 있다. 그죠? 집사부, 시중이라든가 병부, 령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장관을 뭐라고 한다? 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차관을 뭐라고 하죠? 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니은 관등을 가진 사람은 경의 벼슬에 오를 수 있었다. 맞아요. 디귿 관등은 법흥왕 때 관등제가 정비되면서 지방의 지배층에도 수여되었다. 이건 뭐라고요? 경위제라고 했어요. 경위야. 외위는 따로 있어요. 자, 왕경인만을, 왕경은 뭐야? 수도, 금성, 서울 사람들, 경주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뭐 한다고요? 왕경인만을 대상으로 17관등제고 지방 유력자에게 뭐야? 11관등의 외위제 따로 구분됩니다. 그랬다가 통일 과정에서 외위제가 소멸된다 그랬어요. 정답은 4번이 틀렸어. 4번. 열하일기를 저술한 실학자 누구야? 박지원. 연암 박지원이지. 무역선을 파견하여 옳지 않은 거 청해 생해지는 국제무역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 누구야? 박제가야. 박제가입니다. 이거 기출문제 선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호지를 통해서 양반의 위선을 풍자했고 관홍소초를 통해 농기구의 개량을 주장했다. 정조가 일으킨 문체 반정의 주 대상 인물이기도 했고 뭐가? 열하일기가 한민명 전 의에서 한전론을 제안했는데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면 토지 소유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 토지 소유 뭐라고요? 상한선. 이익은 뭐라고? 하한선. 박지원은 상한선. 하나 더. 박지원의 상한선은 어디에 안 폈다? 미스터 박지원의 한전론은 요건 상한선을 정하는 거고 토지소유의 상한선을 정하는 아이디어는 누구 정부의? 이승만 정부의 뭐라고요? 농지 개혁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몇 정보까지만? 3정보까지만 소유가 가능했다. 왜냐면 3정보, 그게 9,000평이라고 그랬어. 마지기로 45마지기. 이 정도까지만 뭘 할 수 있다?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서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뭘 줘야 돼? 소작을 줘야 되잖아. 근데 뭐야? 이건 원칙이 뭐라고요? 농지개혁의 원칙이 경자유전이잖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게 한다. 지주제를 뭐야? 폐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작용하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농사 짓지 않으면 무조건 뭐야? 팔아야 되고, 국가에 팔아야 되고. 3정보가 넘는 땅도 국가에 팔아야 돼. 이게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고 북한은 몇 정보? 5정보였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농지개혁을 한 거고, 북한은 뭐야? 정권 수립 이전에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김일성이가 46년 3월 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에 토지개혁 먼저 했다는 거.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갑니다. 자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왕의 행적이 만약 선 왕께서 처음과 같이 늘 공손하고 아끼며 정사를 부지런히 했다면 어찌 타고난 수명이 길지 않고 겨우 50으로 그쳤겠는가. 마침내 잘하지 못했으면 진실과 타온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신년 올해까지 의례년까지 16년간을 간사하고 흉악한 자가 다투어 나아가 참소가 크리나 블라블라블라 군자를 영역주지 못하고 블라블라블라. 게다가 이게 핵심이지. 노비를 조사하여 시비를 가려 양인이 될 수 있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신하는 노비들은 도저히 역문을 섰고 노비가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 이를 해올 수만. 이게 뭐야? 노비 안건법을 지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야? 최승로의 심의 18조 중에 일부이지. 여기서 뭐야? 광종을 비판하는 내용이잖아. 비판의 대상은 광종입니다. 1번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 사람은 공민왕이야. 의창 상평창을 설치하고 노비 환천법 성종이지. 난립한 교종의 종파를 화엄종 중심으로 재확립하기 위해 균열을 귀법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그죠? 부각의 법선, 균열. 그래서 분열된 화엄종을 뭐야? 통합한다. 정답 3번. 사신관 제도를 활용하여 지방호족을 견제했다. 태조. 사신관 제도, 기인제도 태조. 6번. 고려사회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외고노비가 재산을 늘려서 처지가 양인과 유사해질 수 있었다. 맞아요.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지. 기억이 안 들어간 건 없으니까. 지방 형리의 자제가 과거를 통해 귀족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맞잖아. 기억리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디귿 리을이지. 궁중 잡리를 맡은 내료 지금 뭐야? 남반. 중앙각사에서 기록이나 문부의 관장, 실무에 종사한 사람 뭐? 서리. 바뀌었죠. 정답은 2번. 7번. 아, 이거 어렵다고 난리친 문제입니다. 7번에 가에 들어갈 말이 뭐야? 읽어보자. 이 절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의하면 의상이 지었대. 그래서 화엄종을 널리 전했대. 의상 이후에 해철 비롯한 블라블라블라 쭉 나왔대. 그래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가 있다. 아니, 첫 번째로 이 가는 뭐라고? 부석사고. 아니, 가가 부석사가 아니고 이 절이 뭐라고? 일단 알아야 될 게 이 절이 뭐라고요? 부석사예요. 이 절이 부석사고 가는 부석사 안에 있는 고려시대 문화재라는 뜻이잖아. 가는 부석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두 개를 물어보고 있잖아. 이 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소백산자라 명주에 있는 부석사란 절인 거고요. 이 부석사란 절 안에 있는 고려시대 문화재 고르는 겁니다. 1번 조사당 벽화의 사천왕산과 보살산 있죠. 예. 소조 아미타이라 좌상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자, 뭐냐면 여러 번 얘기했잖아. 부석사 하면 제일 먼저 뭐 떠올라야 돼? 무량수전이 떠올라야 되고, 이 무량수전은 건축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이 건축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소조 아미타예요. 아미타 부처가 있다고.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라 앉아 계신다고 힘드니까 좌상이라고. 그리고 주심포 형식의 무량수정.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무량수정과 소조 아미타요리 좌상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거 모르면 이건 대한민국 공무원들 자격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정답을 1번 아니면 4번 중에서 골라야 해요. 근데 2번이나 3번 중에 정답을 고르시면 정말 일본 공무원 할 거야? 중국 공무원 할 거야? 짜이찌엔 사요나라.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석사는 워낙 중요한 절이고, 자, 의상과 관련됐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되고요. 특이한 형태의 승탑인 지광국사 현묘탑은 어디 있다고? 원주에서. 원주 법천사. 원래 거기 있다가 지금은 경복궁에 있어요.
이거 내가 몇 번 했는데 지광국사 현묘탑은 어떻게 묘하게 생겼다면 네모나타 그랬고 홍법국사 실상탑은 애가 돌아버려가지고 동그랗게 생겼다. 그거까지는 했는데 그거까지는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 그지? 그지? 우리 공부가 뭐 그렇지 뭐. 그지? 그런 거야.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요거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좋은 문제야. 부석사 8번 다음 정강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으로 나라에 돌아오게 하라. 대원군 어디 가 있어? 출장 갔나? 여행 갔나? 청나라 갔지. 언제? 이모굴한테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대원군을 돌아오도록 하라는 건 언제일까? 갑신정변 때. 그죠? 문벌 없애고 만민평등. 그죠? 1조, 2조 쭉 나오잖아. 그래서 2조와 13조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2조는 뭐? 평등. 13조는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하지만 한계점 뭐? 3조. 지조법 개혁에 불과해서 토지개혁이 없어서 누구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민중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는 게 한계점. 갑신정변 때 14기조 개혁정강입니다. 각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맞아요. 공사체를 막론하고 기왕 이것을 무효로 한다. 이거 언제 나와? 동학농민운동 때 나온 겁니다. 회정개혁안 12개조입니다. 4영을 합하여 1영으로 하되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기억나죠? 위안스카이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권력을 잡았다. 간섭을 심하게 하면서 우리나라 군사제도도 위안스카이가 개혁한다 그랬잖아. 바꾼다 그랬잖아. 지한테 맞대. 그래서 전, 후, 좌우, 전형, 후형, 좌형, 우형 4영 체제로 개편을 한 거지.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1영으로 한다. 왜? 청나라의 영향이 강하니까. 이걸 개편해서 지들이 군사력을 장악해야지 권력을 오래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규장과 혁파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이 문제는 여러 번 풀었던 것 같아요. 가나수에도 옳지 않은 것은 공전, 사전, 막론하고 수조권자에게 바치는 조는 수전이면 1결에 30도, 한전이면 1결에 잡곡 30도. 그 이상은 안 된다. 1결당 최대 생산량을 300도로 보고 얼마를 걷는 거야? 10도를 걷는 거지. 이게 무슨 법이야? 과전법이죠. 나 토지의 조세는 비옥도 연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거둔다. 전분 6등, 연분 9등이지. 감사는 이때 감사가 누구야? 관찰사지. 각 읍, 부목, 군현마다 연분을 살펴 정하되, 그러니까 각 읍마다 연분을 살피다 그랬잖아. 연분은 뭐야? 지역 단위로, 부목, 군현마다 단위로 읍마다 연분을 살펴 정하되 곡식의 작황이 비록 같지 않더라도 종합하여 10분을 기준으로 삼아 소출이 10분이면 상상년. 그래서 상중, 상하, 쭉쭉. 그래서 마지막 뭐야? 하한년까지.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가 육조에서 의논하게 결정한다. 이게 뭐야? 세종대왕 때 공법. 다시 말해서 전분 6등, 연분 9등법이죠. 자, 1번 관리가 풍년과 흉년에 따라 소학의 손실을 실제 답사해서 조를 거두는 손실답법법. 다른 말로 답펌손실법. 같은 말이야. 손실답펌이나 답펌손실이나 같은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나는 연분은 지역 단위, 구, 부, 목, 군현, 읍 단위로 지역 단위 맞아. 전국 단위가 아니라 말이야. 지역 단위지. 나는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몇 등급? 6등급. 전분 6등급. 연분 9등.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세종은 15년간 시험과정과 기억나죠? 여론조사 17만 2천 명 넘게 조사했잖아.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 실시한 건 성종 때. 이것도 알아두시고. 정답은 3번. 10번. 다음 상소문이 올려진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래 두목, 도적두목, 임꺽정이 흉악한 무리를 모아 사람을 해하고 재물을 빼앗는 등 못하는 것이 없더니 관군에 맞서 왕이 보낸 사시까지 했다. 나를 배반한 도적 가운데 이보다 심한 자가 없다. 누구야? 임꺽정이가 몇 세기야? 16세기. 무슨 임금 때? 명종. 좋아. 여러 번 했어. 곡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거두는 수령이 나타났다. 황해도 회주에서는 1결당 1두를 걷어가지고 그 지역에 할당된 곡물을 사서 납부했어요. 공평하게. 황해도 회주에서는 이런 수령이 나타났다. 맞아요. 반군수포가 행해지고 군역에 대립이 성행하였다. 맞아요. 반군수포 현상이라든가 그 전에 뭐야? 대립현상 또 뭐? 반군수포 현상 나타나잖아. 그래서 중종이 뭐 한다 그랬어? 군적 수포제 한다 그랬잖아.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후시가 활발하게. 후시는 언제야? 조선 후기지.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보부상이 장시에서 농산물, 수급제품 판매했다. 당연한 이야기지. 정답은 3번. 11번. 자, 옳은 거 그랬어.
여기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리까지 동방구금의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아 열람하지 않은 것이 없다. 효자, 충신, 연령. 이게 뭐야? 삼강이지.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 이게 그 유명한 삼강이고. 이게 뭐라고요? 각각 110명씩을 찾아내서 앞에는 그림으로 그리고 뒤에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모두 시를 붙였다. 이게 뭐야? 삼강 행실도야. 자, 삼강 행실도 언제? 세종.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온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종. 유교의 통치규범을 성문화했다. 뭐? 얘기해봐. 유교의 통치규범을 성문화했다. 경국대전. 유교적 통치규범을 성문화했다. 왜 헌법에 성문법 있고 불문법 있잖아. 문장으로 만든 게 성문이잖아. 영국 같은 거 그런 게 없다며. 판례를 중시한다며. 예치가 강조되고 예학 연구가 심화된 결과 기억나요? 몇 세기야? 17세기. 그래서 17세기 뭐야? 예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야? 예속 논쟁도 17세기. 그럼 17세기 예학이 왜 발달한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 예는 뭐라고요? 질서라고 그랬잖아. 질서가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질서. 무슨 질서? 특히 신분 질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예속인데 예학이 발달해서 자 서인 쪽에서는 김장생의 가례 집남 같은 게 나오고 남인 쪽에서는 정구의 오선생 예설분류 같은 책이 나온다 그랬어. 오선생이라고. 오선생이 아니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오선생이 아니라고. 오훈 선생님이 아니고 오선생. 다섯 선생님. 주자를 비롯해서 다섯 선생이 있는 거야. 유교 질서를 확립하고 유교 가치를 보급 실천하는 노력이었다. 너무 당연하지. 삼강오류나 유교 가치 핵심이 삼강오류니까 정답 3번이고. 사림들이 소학과 주자가래의 보호급과 실천 힘쓰면서 가라. 이거 뭐야? 이륜 행실도라든가 동몽수지야. 이륜은 뭐야? 삼강 행실도에서 빠진 두 가지잖아. 뭐? 붕우유신과 장유유서. 그러니까 연장자와 연소자. 장유유서잖아. 그 다음에 친구 사이의 윤리. 뭐? 붕우유신.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어린아이. 얘기했지? 어린이라는 명칭은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처럼 어린 사람들도 인격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야? 어린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린이 날이 생긴 거잖아. 그 전까지는 뭐를 불렀어? 동몽. 좀 배운 사람들은 동몽이라고 불렀고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야? 애놈, 애새끼 이렇게 불렀다고. 아, 진짜. 그래서 어린아이, 동몽들이 모름지기 알아야 될 거. 이게 뭐라고요? 동몽수지. 그치? 어린아이들이 수지를 좋아하겠지. 죄송합니다. 자, 동몽수지. 이건 몇 세기라고요? 16세기 사림들. 중요시합니다. 정답은 3번. 12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구강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어. 윤휴가 상소를 했다. 윤휴. 세상에 의리를 세우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 이름이 난다고 했는데 짐승 같은 것들이 핍박해와 군신관계를 요구하며 지금 오랑캐의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이때만 짐승과 오랑캐는 결국 어때요? 같은 나라지. 때를 놓치면 혼란스러우니 때를 놓치면 화포와 조총 곁들여 병사 1만 대를 뽑아 요와 이북과 심양을 공격하고 천하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청합니다. 그럼 이때 짐승 같은 것들 오랑캐 어느 나라야? 청. 그럼 이거 뭐 하자는 얘기야? 북벌하자는 얘기지. 1차야 2차야? 2차잖아. 아, 1차 북벌이면 누가 중심이야 돼? 송시열, 송준길, 이완대장 이런 사람이잖아. 임경우 이미 죽었고. 그게 뭐야? 1차야 2차야? 2차지. 2차니까 언제야? 숙종 때잖아. 윤휴는 붕당이 뭐라고? 남인이잖아. 그럼 남인이 권력 잡은 게 뭐야? 현종 막판에 2차 예송으로 남인이 권력 잡았잖아. 근데 이제 2차에서 남인이 승리하고 한 달 만에 현종 죽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력 잡은 게 누구야? 왕이 된 사람이 숙종이잖아. 그럼 이 임금은 무슨 임금 때야? 숙종 때야. 숙종. 이때 청나라에서 기억나지? 내가 한번 했는데 오삼계를 비롯한 3번의 난이라고 청나라 내부에서 이제 혼란이 벌어진 거야. 이 혼란을 틈타서 우리가 북벌을 하려고 했던 거다라는 겁니다. 도성을 수비하기 위해 기병과 훈련도감군의 일부를 주축으로 금위영을 설치했다. 정답.
1682년 숙종대 금이영 완성. 서인과 남인 사이의 두 차례 예속 논쟁은 뭐? 현정. 비변사와 이조전랑 3사의 정치적 기능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자, 비변사의 기능 강화된 게 맞지. 근데 3사 같은 애들이 정치적 기능이 강화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지. 왜? 일당 전자화가 되면서 얘네들은 객관적으로 어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자기 붕담이면 무조건 감싸는, 상대는 무조건 비난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적 기능이 더 강화됐다 볼 수 없어요. 청의 요청으로 변급, 신유 등이 나선 정벌에 참여하여 성과. 이거 누구야? 효종 때지. 그렇지? 1654년과 58년. 나선은 어디라고 했어? 러시아. 그래서 효종 원래 북벌하려고 만들었던 군대를, 키웠던 군대를 트랜스포머, 변신해서, 변극과 신유, 변신해서 러시아 나선 정벌했다라는 거 익혀두셔야 됩니다. 정답 1번. 13번. 다음과 같은 경제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 관청 중에서 사섬시, 전함사, 소격서 등은 지금 없어졌고 내자시, 내섬시 등 소속 장인이 없어졌고 여러 관청 장인 종류도 서로 달라졌고 정해진 인원도 상당히 들쭉날쭉하다. 그리고 장인들을 공조에 등록하여 등 점차 폐위되어 시행돼.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들어봤어요? 장인들을, 수고품 만드는 장인들을 등록하는 장부, 이게 뭐야? 공장 안이잖아. 그 뭐야? 그 공장 안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공조에 등록하던 규정들이 점차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다 했잖아요. 공장 안이 뭔다? 폐지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무슨 수고업이 완전히 쇠퇴했다는 얘기야? 관용 수고업이 거의 끝났다라는 얘기잖아. 언제 이거? 조선 후기지. 장인들이 공장 안에 등록되기를 기표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점이라 불리는 작업장이 점차 사라진 게 아니죠. 점이 뭐야? 점이 뭐야? 점. 그래. 점, 가게. 민간 수고업자들의 작업장을 점이라고 합니다. 네가 말하는 가게라고 할 거는 전, 시전, 난전 할 때. 이게 이제 요즘 말로 고치면 샵, 뭐 이렇게 되겠지. 반면에 점은 뭐라고요? 작업장. 민간 수고업자들의 작업장. 쇳덩어리로 주로 물건 만들면 뭐야? 철점, 사기점 이렇게 불렀다고. 이게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 당연히 증가하지. 두 말하면 잠시. 당연히 증가하지. 민간 수고업이 발달하는데 이게 감소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증가하지. 대동법 실시 이후 공인이 시장에서 관수품을 조달하였다. 대동법 실시 후에 공인이 시장에서 관수품을 조달했다며. 시장에서. 그럼 무슨 수고업이 발달하는 거야? 당연히 민영 수고업이 발달하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무슨 제도 나온다 그랬어? 선대제도 나왔던 거고. 지난번에 그래서 선대제 공부했던 거고. 관청은 관영수고업 제품보다 품질이 더 좋은 민간수고업 제품을 선호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관영수고업은 쇠퇴하고 민영수고업이, 민간수고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가나시기 국왕이야. 가는 누구야? 황룡사 구층타.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건의한 사람 누구야? 자장이야, 자장. 그러니까 선덕 여왕이고, 나는 원종과 애노 나왔잖아. 사벌주가 상주잖아. 어디야? 진성 여왕이지. 자, 그러면 가는 백관이 중국의 의관을 착용하고 당의 연호를 사용하시었다. 언제? 이거는 우리가 당나라한테 완전 어때요? 꿇는 거잖아. 뭐 이유가 있겠지. 당나라한테 뭔가를 우리가 요구하고 당나라가 그걸 받아줬겠지. 뭐 648년에 뭐 나당 동맹, 세상에 뭔가 대가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여왕 때야? 진덕 여왕 때. 진덕. 642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 그랬죠. 위에서는 누구야? 우리 개소문 씨가 쿠데타로 뭐 하는 거야? 집권하지. 그 다음 뭐 한다 했어? 대당 강경책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무슨 전투가 있었다 그랬어? 경상남도 합천에서 대야성 전투가 있었고, 이 대야성 전투에서 누가 죽는다 그랬어?
김품석, 김춘추의 사위와 품석의 딸, 그 품석의 부인 김춘추의 딸 고타소가 죽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제 김춘추가 고구려로 달려가서 우리 같이 손잡고 백제를 멸망시키자라고 제의했지만 고구려가 돼요. 중령 이북의 땅을 돌려주면 그렇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가지고 어쨌거나 실패로 끝났잖아.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 무렵에 이제 백제가 막 당항성을 공격하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랬다 647년에 이제 누가 죽어요? 선덕이 죽잖아. 선덕이 죽고 진덕이 즉위할 무렵에 이 무렵에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상대등 비담에 난도 이때 있었던 거고. 그리고 648년에 뭐 한다고? 신라와 당나라 나당 동맹이잖아.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신라가 지금 급해가지고 어때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 물론 645년에 모두 있었어. 안, 시, 성 전투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때 신라가 이제 당나라에게 백관이 중국의 의관, 중국 의관을 착용하고 당의 연호를 사용하게 했다. 무슨 형태라고요? 진덕의 왕. 자, 백관을 감찰하는 사정부를 설치했다. 누구야? 사정부는 누구야? 무열왕. 그러면 외사정은? 문무왕. 다시 외워야 돼. 사정부는 뭐라고요? 무열왕. 사정부는 무열왕. 지방관 뭐야? 파기. 지방관을 감찰하는 외사정은 문무왕. 문무왕은 왜 지방관까지 감찰해야 되냐면 문무왕이 뭐 한 거야? 660년 뭐야? 백제 멸망시켰지. 668년에 뭐야? 고구려까지 멸망시켰지. 그러니까 다스려야 될 지역이 넓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다 이제. 예전에 신라가 조금 할 때는 어때요? 그냥 하나로 사정부만 있으면 돼. 근데 나라가 훨씬 넓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제 뭐까지? 외사정까지 보내야 된다. 라고 외우시면 좋아. 나 각간 위홍으로 하여금 3대목을 편찬하였다. 정답이지. 이거 몇 번 했어? 각간 위홍과 대구화상 3대목. 나 견훤이 후백제를 궁예가 후고구려를. 이건 진성여왕 때가 아니고 진성여왕 다음에 효공왕 때입니다. 효공왕. 정답은 3번. 15번. 미추친 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옳은 것은. 이것도 여러 번 했어. 여러 번 했는데 밑에서 둘째 중에 구신들이 불만을 품고 김효년의 망극한 화를 만들어 일시에 많은 선비들이 유배되거나 죽임을 당했다. 이게 무슨 사화야? 김효사화지. 김효사화면 누구야? 중종이지. 중종 때 김효사화. 그럼 누구야? 조광조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1번 힘이 겸든 기성사림 중심으로 서인이 형성된 거 선조. 을묘변으로 일본과의 교류 일시와 단절됐다. 1555년 무슨 임금? 명종. 명종. 궁정 세력이 정부 세력을 공격하여 화를 입힌 사건. 훈구와 사림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훈구 중에서 궁중파, 신수근, 임상홍 이런 애들이 부중파, 윤필상 이런 애들을 저격한 사건. 뭐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뭐 갑자사화. 언제? 연산군. 무호사화는 무호 하면서 연산군이 했다 그랬잖아. 그 뭐야? 김종직이 뭐야? 조의제문 때문에 좀 여진족고 외교문제 대비 비변사. 1510년 뭐야? 중종 때 뭐야? 삼포 외란이 일어나잖아. 삼포 외란을 계기로 뭐 했다고요? 비변사 설치됐다며 중종 때. 뭘 그걸 또 틀리고 있어. 표정 봐 아주. 중종이 그걸 아는데 비변사를 몰라? 손바닥 맞자. 아니 손바닥은 별로 안 아프니까 손등을 맞자. 저기 대표님한테 그 자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래요. 그 쇠자 있어, 쇠자. 플라스틱 말고 그 쇠자 알죠, 쇠자. 옛날에 그 학주들, 무서운 학주들은 쇠자 들고 다니고 그랬어요. 아, 발바닥 맞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맞은 걸 받는 걸 봤다는 거 아니야. 언니의 마일리지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요새 누가 애들을 때려? 요새 애들은 안 맞아요. 안 맞았죠? 그러니까 봐봐, 세대 차이 나잖아. 언니는 우리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우리 때는 정말 야구 빵마이로 맞았어요. 특히 우리 남학교니까 더 심했지. 교련 시간에는 총으로 맞고요. 그 모형 총이 있었거든요. 교련 시간에. 그 모형 총으로 이제. 한국사 시간에
예, 그 교련 맞습니다. 예. 자, 교련 교육 강화 언제라고요? 그래, 맞아요. 그것도 다 112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북한과의 대결 의식을 높이면서 반공을 강화해서 결국 박정희가 자기 권력을 강화하겠다. 뭐 그런 의미였지. 그래서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어때요? 교련교육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요? 향토예비군, 쓸데없는 향토예비군, 교련교육 이런 거 어떻게 한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던 거,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그 사료로. 그래.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지? 언니를 디스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16번 갑니다. 자, 이 문제 뭐 이딴 문제를 만들어. 아니요. 이게 기출문제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이딴 문제도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승만은 거제도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포로들을 석방했다. 언제야? 53년 6월입니다. 분명히 수용되어인데 되어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언제라고? 53년 6월입니다. 뭘 방해하려고 그랬다고요? 그거. 나와 있잖아. 휴전협정 체결을 방해하려고. 휴전협정 체결을 방해하려고. 자, 그 다음에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저수지 장진호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이게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거든요. 이거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 이거 시사성 있는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 대통령 된다면 미국 갔을 때 여기에 참전했던 사람들, 희생자들 넋을 기리러 갔잖아.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할아버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장진호 전투가 왜 중요하다고? 중국 아이들이 예고 없이 넘어왔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무 어때요? 무질서하게 북진을 단행한 거야. 그러니까 보급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중국 애들이 막 넘어오니까 어때요? 뒤에 후퇴로가 다 차단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이걸 버텨내야 돼. 그래서 한 15,000명 해병대에서 한 4,500명이 전사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죽은 거야. 다친 사상자, 다친 사람이 한 7,000명 되고 하니까 정말 미국 해병대 역사상 가장 큰 실패이기도 해. 근데 대신 뭐 한 거야? 시간을 벌어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 피난 갈 수 있게. 그렇게 무기에서 뭐가 가능했다? 흥남철수 같은 게 가능했다고. 그 흥남철수하는 배, 마지막 배를 타고 철수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빠라 그랬잖아. 그거 아니었으면 그때 2,000명밖에 못 타는 배를 무기 같은 거 다 버리고 14,000명이 싣고 왔다니까. 그 와중에 5명 어린아이도 태어났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미국 애들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김치 1, 김치 2, 김치 5까지 태어났다고.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초창기에 맨 앞부분에 나온다고. 영화 좀 보고 살으라고. 봤어? 거기 기억나지, 그지? 어린 황정민이 막순이 동생 데리고 이렇게 막 꺾여버리고 올라가니 배 위에 올라가니까 어때? 없지. 애가 없어가지고 아빠가 이제 다시 찾으러 내려와가지고 그때 마지막 이별이었잖아. 자, 3번. 메가드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에서 해임된 건 51년 4월 달이야. 무슨 말이냐면 메가드가 왜 해임됐다고요? 전쟁을 확대하자 그랬거든. 그래서 한반도 북쪽과 만주에 1차로 원자탄 30기만 더 떨어뜨리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어때요? 해임된 겁니다. 해임되고 난 다음 미국 의회 가서 청문회 하거든요. 해임 절차가 이제 올바랐는지 한단 말이야. 절차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니까. 발달한 나라니까.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뭐라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뭐 이런 개드립을 치고 죽었잖아. 발췌기원은 언제야? 52년 7월. 어디에서? 부산이지. 52년이잖아.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수 없지. 여러분 생각보다 장진호 전투가 중요하고 첫 번째. 이게 한검정에서는 이미 나온 적이 있고 아니 50년. 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야. 딴 거 보지 말고 1사후퇴 전이라고 말하면 돼. 1사후퇴가 뭐야? 다시 우리가 서울을 빼앗긴 거야. 북한군에게. 왜 1월 4일 날 후퇴했다고? 1사후퇴야. 이때는 그냥 북한군과 중공군이 그냥 한강을 뛰어왔어. 예수님이 아니고 얼었으니까.
한겨울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다음 일제강점기 작성된 일기의 내용이다. 밑줄 친 오늘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을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지주 총대가 블라블라 내 소유 토지인데도 예전의 결수 연명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번에 작성한 신고서에 모두 적어 신고하라고 했다. 그 말에 따라 신고서 작성하고 며칠 안에 제출했다. 얼마 지나자 신고한 토에 대한 등기가 발급되더니 등기. 오늘 드디어 지세가 처음으로 부과됐다. 지세 부과. 예전에는 결수에 따라 일정한 액수를 매기더니 1결당 4두에서 6두 뭐야 영정법이었잖아. 조선 후기라면.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지가를 결정하고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 지가의 일정 비율로 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사업의 결과야?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그래서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예전에는 토지 결수에 따라서 수확량 일정한 액수를 세금으로 매기다가 이제는 뭐라고요? 토지의 가격, 지가,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 지가의 일정 비율을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세금을. 그러니까 명동에는 한 평만 해도 몇 억 한다며. 거기 땅하고 저기 쟤네 고향 남양주, 그다음 내 고향 경주 땅값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럼 뭐에 따라 세금 내야 돼? 명동에 뭐 농사 짓는 사람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뭐에 따라서? 토지 가격에 따라서 뭘 내는 게 맞아요? 세금 내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데 몇 년 돼야? 10년 되게 토지조사 사업이야. 여기 2016년 사회복지 9급에서 나왔던 사료입니다. 요걸 내가 변형한 겁니다. 조직이 발각되어 체포되는 대한광복회의원들. 맞아요. 대한광복회 1915년에 만들어지고 1918년에 조직이 발각돼서 체포되죠. 뭐가 틀렸어? 가장 적절한 거 10년대 1번 정답. 치안유지법은 1925년이니까 안 되지. 그럼 이때 독립운동가들은 무슨 법으로 처벌받았을까 그러면? 3.1운동 때 독립운동가들은 치안유지법이 아니잖아. 무슨 법? 보안법. 보안법 1907년 보안법. 정미칠조약 부록으로 나온 게 뭐야? 보안법과 신문지법 얘기했잖아. 신문지법은 1908년에 다시 개정되기도 했고. 도평의와 부면 협의회에 참여하는 친일파. 이거 언제부터? 1920년부터 문화통치 때부터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발표하는 조선학회 1933년.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 기출문제 살짝 변형한 건데.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는 이게 일제 무슨 통치를 보여주는 거야? 문화 통치를 보여주는 거잖아.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가 참여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한다고요? 일정량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파들과? 친일파들. 혹은 뭐야? 일본 놈들이 유독 많이 사는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지정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본 놈들. 뭐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어때요? 법을 만들고 요즘은 지방의회가 조례 같은 걸 만들지만 얘는 뭐야? 그냥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권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게 무슨 통치의 본질이다? 문화통치의 본질이다. 정답은 1번. 18번. 다음 밑주신 그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거 쭉 보면 뭐야? 중요한 말 나왔어.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세계의 제민족과 같은 궤적에서 이론론적, 변증법적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 밝힐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특성을 강조한 거야? 보편성을 강조한 거야? 보편성. 보편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원시공산제,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가 있었다는 거지. 이걸 거쳐서 조선 후기쯤 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 자본주의로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누구야? 백남은이지.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이런 책을 쓰신 분이지. 유물사관 입장에서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했다. 그치? 유물사관 다른 말로 사적 유물론. 유물사관 다른 말로 사적 유물론 같은 말입니다. 해방 후 조선인민당은 누구라고요? 여운형. 여운형 인민당. 백남은 조선 신민당. 백신. 백남은 신민당. 여운형은 인민당. 여인. 여운형은 인민당. 이응 여인. 이응 백신. 백남은 신민당. 실은 말고.
좋죠. 예. 조선민족의 진로라는 그래서 연합성 신민주의 맞아요. 동양사회의 특질을 정체적으로 보지 않고 보편적 발전 단계인 봉건제 한유형 그래요. 보편성을 강조했다고요. 이런 표현 1번 표현 4번 표현 잘 익혀두셔야 돼요. 19번 가나 글이 실린 신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오늘날 인간의 지혜는 날로 발전하여 화륜선이 대양을 달리고 전선은 사방에 연결되고 있다. 사물의 변화, 문물제도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조정에서는 방문국 방문각이 아니야? 방문각은 모 회사고 방문국이야. 언제야? 1883 방문국에서 만든 신문 한성, 순보 외부를 번역하고 국내 소식 게재하여 국내외에 반포하는 것이다. 한성, 순보 1883에서 1884 갑신정변 때 방문국이 불타면서 없어졌지. 우리가 이 신문을 만드는 것은 모두 업문으로서 업문, 남녀 상하 기천 모두 보게 하다. 우리는 바른말로서 정부 관리의 잘못이나 탐과 놀이를 세상에 알 것이며 이 신문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조선에 관여한 일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뭘 것 같아? 독립신문. 정부의 개화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 정부의 개화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한성순보라고요. 그래서 관보적 성격이라고 했잖아. 하층민과 부녀자를 주된 독자층 이건 제국신문이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광고가 게재된 건 한성주보입니다. 독일 세창양에서 광고 게재했고요.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건 대한매일신보겠지. (20번) 기니디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지난번 국정지표로 민주주의의 도착과 복지사회 건설, 정의사회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4대 지표가 본인의 재임기간 동안의 기초를 더욱 굳게 다져 튼튼한 뿌리를 확실히 내릴 수 있도록 본인은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제5공화국 헌법에 선출된 대통령이 오늘 취임식을 가짐으로써 세공화 이 명실상부에 출범하였습니다. 체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구헌법은 이제 우리 헌정에서 자치를 완전히 감추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야. 이거 아니야 지금. 기억,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누구야? 이대한 국민 여러분 IS 김영삼 IS 임기는 7년이었으며 중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지? 7년 단임.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간접선거 맞죠? 선거인단이지 뭐가 아니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니고 통일주체 국민은 유신이잖아. 유신헌법은 그러니까 구헌법이 유신헌법이지. 유신헌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고 국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확정되었다. 맞다니까. 이거 오답을 유도한 거지만 아니라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태용법 하나 틀렸어? 예. 아니 다 맞아야지. 언제 소희한테 닭을 사줄 거야? 그리고 예. 이거 촬영 중지할까요? 예. 수고했습니다.